기능의 과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호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다룰 건데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그림 같은 거 보면 복식 호흡 연습한다고 막 이지랄 떠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필라테스 강사들이나 트레이너들이 호흡을 가르칠 때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뭐 제가 재생 속도는 너무 느리다면 1.25배나 1.5배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항상 호흡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뭐 여기는 움직이지 말고 여기만 먼저 움직이게 해라. 뭐 스포츠학 박사님들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걸 교육하는 어떤 단체에서 교육 단체 뭐 예를 들어서 뭐 배만 움직이게 해라. 그래야 뭐 코어가 좋아진다. 뭐 이딴 식으로 강의하는 이런 박사님들도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게 맞나? 인지? 이런 인지가 잘못되면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거든요. 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가르쳐 줘야지 호흡, 복식 호흡도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못 걸리면 이제 거지같이 인지되는 거죠. 사실은 얘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자, 횡격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오른쪽, 왼쪽. 요새 챗GPT 좋아져가지고 그죠? 이 쥐부리 스타일로 해부학을 바꿔버렸습니다. 여기가 간이고요. 예, 위죠, 위. 그래가지고 간 때문에 약간 오른쪽이 위로 올라간 구조입니다. 이 횡격막은. 횡격막을 테스트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뒤로 옮겨놓고 이게 이제 갈비뼈가 좌우로도 확장이 잘 되는지 앞뒤로도 확장이 잘 되는지를 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평가사가. 그러면 이것만 잘 알면 사실 요거 있죠. 요것도 잘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걸 모르는 분들은 요걸 개판으로 알려준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우선 뭐 우리 횡격막이 제대로 수축을 하면 이렇게 양동이 이 손잡이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인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버킷 핸들 뭐 무브먼트라고 해가지고 갈비뼈가 이렇게 양옆으로만 움직이기도 하고 앞뒤로도 이렇게 확장이 되더라. 이 양동이 손잡이처럼 움직이면. 그래서 APML 안테리어 포스테리오. 이거 잘못 썼네. 포스테리얼 그죠? 이게 메디알 라테랄 양쪽으로 안쪽 바깥쪽으로 잘 움직이더라. 그죠? 그 횡격막은 뭐 여러 가지에 기시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위 늑골에 많이 기시를 합니다. 7번에서 12번에 걸쳐서 6개의 늑골에. 그래서 얘네들이 움직이면 이렇게 이제 하위 늑골에 이 뭐야 좌우로 혹은 앞뒤로 이렇게 직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걸 했는데 뭐 배만 뿔뚝 나오는 거야. 이렇게 배만 뿔뚝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건 복식 호흡을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죠? 잘하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이런 움직임이 안 나온다 그러면 저런 동작은 최악의 동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걸 알아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배만 볼록 나온 사람의 특징이 흔히 이거를 흔히 뭐야 제가 써놓은 게 어디 갔어? 역행호흡이라고 합니다. 역행호흡. 역행호흡. 아이씨, 내가 이걸 적어놓은 거를 아닌데. 파라독시컬 레이싱 또 알아야지. 이렇게 역행호흡이라고 합니다. 이 배만 뿔떡 나오는 것들을 뭐 이렇게 배만 뿔떡 나오는 것들만 가르치는 이 미친 놈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컨트롤 안 하고 특히 뭐 이게 코어에 좋다고 해서 복부 호흡만 한다는 걸로 막 가르쳐가지고 요것만 자꾸 테스트하는 거, 요것만 잘 나오는지 여기는 가만히 있고 여기만 잘 나오는 것만 테스트하는 사이비 같은 애들이 있죠. 스포츠학 박사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 역행호흡을 하는 조건이 있죠. 이 플래시드 업도미널 머슬. 그래서 여기 보면 만약에 이 복부의 강,
복강이라고 하거든요. 업도미널 캐비티. 네, 업도미널 캐비티를 잘 받쳐줄 수 있는 뭐 장기의 구조도 있어야 되고요. 뭐 지방 혹은 이런 이 탄성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근육들이 판판하면 여기 있는 이렇게 이 횡격막의 반구라고 합니다. 다이아프램 돔. 얘네들이 이렇게 반구가 이렇게 되죠. 지금 이게 수축을 하면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플래시드 abdominal 머슬이 이렇게 되면 이 반구 자체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으면 약화된 복부에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어때요? 들이마시면 이 빨간색이 이렇게 내려가서 펴지고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 횡격막이라는 게 수축하면 내려갔다가 이완하면 올라가고. 근데 이게 만약에 애초부터 이 반구가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되면 얘는 이제 흔히 말해서 어, 탄성, 수동적인 탄성, 수동 탄성이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얘가 들이마시면 이게 밑으로 내려온다 그랬죠. 쫙 펼쳐져서. 그다음 얘가 다시 이완할 땐 그 쫙 펴진 놈이 다시 이 스프링 튕기듯이 쭉 올라가. 이거 제 거 무교 TV 호흡 보면은 호흡 근육학인가? 이거 만들어 놓은 자료 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수동 탄성. 그래서 수동 탄성이 돼야 얘가 이렇게 다시 쭉 올라가는데 원래 위치로. 근데 이런 약해진 이런 업도미널 머슬 때문에 횡격막이 이렇게 반구가 낮아진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내려왔다가 수동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안 되니 어때요? 흡기도 잘 안 되고 호기도 잘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흔히 말해서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배만 볼록하는. 자, 들이마시세요 하는데 원래는 여기 이 갈비뼈가 양 옆으로도 갔다가 앞뒤로도 직경이 넓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배만 볼록 나오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건 복식 호흡이 아닙니다. 이건 최악의 역행 호흡이기 때문에 다시 수정을 해서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코스탈 머슬, 늑간근이죠, 늑간근. 우리 그 제가 무교 TV에 아까 다시 말하지만 호흡 근육학이라는 강의를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외늑간근, 내늑간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 흡기를 하면 외늑간근이 이렇게 수축을 하고요. 그리고 호기를 하면 그다음에 이제 호기를 했을 때는 내늑간근이 수축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얘는 내늑근간은 강제 호기 시에만 수축한다라고 제가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아무튼 만약에 이 내늑간근, 외늑간근이 막탱이 갔어. 마탱이가 가면 흔히 이 횡격막이 어때요? 이렇게 반구가 아까 일어난다 그랬죠? 반구에서 이렇게 내려온다 그랬어. 내려오는데 얘가 이제 중심건이라 그래서 여기 이제 중심 이 힘줄이 여기 위에 있거든요. 얘가 이 요축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잡아 당겨진단 말이에요. 수축을 하면. 그럼 늑골도 잡아 같이 딸려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놈이 늑골도 같이 잡아 안쪽으로 잡아 당기는데 만약에 이 늑간근이 제대로 수축을 잘 못해주면 안으로 딸려갑니다. 이 갈비뼈가 안으로 딸려간다고 횡격막이 수축함으로써. 그럼 어떻게 돼? 안으로 딸려가니까 그 압력을 배로만 보내는 거야. 그래서 늑간근이 마탱이가 됐을 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약화된 복부에서도 얘가 이렇게 앞으로만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인터코스탈 머슬 이 늑간근이 마탱이가 가도 이렇게 배만 쳐 튀어나온다는 이런 결론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얘가 문제인지 뭐 아무튼 뭐 검사할 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건 이따가 설명드리겠고 근데 얘도 역행호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말 그대로 다이아프램 횡격막 자체가 이제 어떤 이 C3 경추 3, 4, 5번의 이 벤트럴 람이라고 하는 앞가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횡격 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이 판타선 손상을 한번 팍 받았다 치자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래가지고 이 C3, 4, 5에 얘네들이 손상을 받았어. 그럼 말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호흡장애나 인공호흡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기 나와 있어. 근데 이게 손상이 아주 경미하게 작살난 거야. 그러면 횡격막에 그러니까 인공호흡을 할 정도는 아닌데 횡격막이 뭔가 10이 정상이라면
한 7밖에 안 움직여지는 거지. 7밖에 뭔가 기능을 잘 안 하는 거. 그래서 통증은 없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거를 뭐 이런 그레이쿡이라는 사람이 만들 때는 디스펑션 그다음 통증은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DN 이런 식으로 이제 작살 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지 이런 경우에서도 목이 이렇게 작살 나는 경우에서도 후유증으로 이런 복부호흡, 복식호흡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그냥 회원이 왔을 때 필라테스 회원이 왔을 때 어디 목 다쳤던 적 있으세요? 이런 거 한번 질문해보는 이런 아주 센스도 발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목을 또 평가할 수도 있겠죠. 이 경추부를 평가하는 거야. 아주 간단한 평가가 뭐예요? 경추부 평가. 굽혀보고, 펴보고, 사이드 밴딩 해보고, 로테이션 해보고, 그죠? 이게 이제 정상 각도, 정상 ROM에 비해서 떨어지는지, 통증이 있는지 보는 거죠. 오케이? 이런 것들을 해보고 이제 이런 것들과도 연관성을 질 수 있겠죠. 이게 좀 유능한 트레이너와 이 필라테스 강사라면. 아주 이런 부분 때문에도 만약에 경추 손상으로 횡격신경이 작살나면 아까 말했듯이 이런 복부가 툭 튀어나오는 이런 복식 호흡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 됩니다. 복식 호흡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배툭튀 호흡. 배툭튀 호흡이라고 하면 좀 편하겠다. 그래서 이걸 복식 호흡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배툭튀 호흡이라고 해주세요. 배툭튀 호흡. 배만 툭 튀어나오는 호흡. 하여튼 배툭튀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도 경추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C4 이하 신경이 마비가 되면 작살나면 늑간근 마비를 초래하고 늑간근 마비는 또 아까 말했듯이 이 횡격막 호흡을 하면 얘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니 또 배만 툭 튀어나오는 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경추 손상은 늑간근이 작살나든 횡격막이 작살나든 아니면 그 밑에 뭐 흉쇄요돌근이나 사각근이 작살나든 뭔가 다 문제가 생겨서 이런 흔히 말하는 복식 호흡 자체가 의미가 없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호흡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호흡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경추부 손상에 대한 부분을 꼭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고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저씨가 좀 유명한 아저씨 론 후르스카 이 아저씨가 뭐 풍선불기로 아주 뭐 많은 사람을 이렇게 고쳤대요. 뭐 이 풍선불기로 이 호흡 운동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에 대한 이 티칭이 이런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이건 제가 AI로 얼굴 바꿔버린 건데 원래 이겁니다. 자, 그럼 보면 이 아저씨는 논문 여기 출처 남겼으니까 보면 이게 다리는 이렇게 조이고 이 발은 앞으로 밀지 말고 살짝 밑으로 내린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 약간 골반은 포스테리 틸트한 상태에서 풍선을 불면 좋아진대요. 뭐 이렇게 요추에 대한 부분도 좋아지고 이 폐활량도 좋아지고 다 좋아진대. 근데 이런 거 하면 실제로 호흡 이 트레이닝이 되겠죠. 필라테스 강사나 뭐라 그래 트레이너들도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에 두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걸 한다 치자고요. 이걸 한다 쳐. 이걸 하는데도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줘야겠죠. 배만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 갈비뼈가 양 옆으로 확장 그리고 앞뒤로 확장도 신경소성 운동시키기. 배툭튀 호흡이 아니라는 점을 꼭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보면 알겠지만 숨을 깊게 들여 마셔보세요. 그러면 갈비뼈가 양 옆으로 살짝 벌어지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럼 이거 역행호흡인 거야. 오케이?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어디 갔어? 그 사진이 없어졌네. 이런 거 있죠. 음, 음. 에이씨, 켰나? 이런 거 있죠. 이런 사진들. 이렇게 해서 갈비뼈 안 벌어지면 양 옆으로 막 이렇게 조여놓고 벌어지는 거 연습시키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이거 해보면 알겠지만 어깨에 힘 많이 들어간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그냥 아까 누워가지고 하는데 이 갈비뼈를 인지시키는 것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할 때
뭐 가슴은 안 올라오고 복부가 먼저 부풀게가 아니고 뭐를 해라? 갈비뼈의 양옆 벌어지는지 앞뒤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사방으로 벌어지는지 확인하면서 운동할 것. 오케이?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이 쥐뿔도 모르는 애들이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쥐뿔도 모르게 운동시키면 사람 몸 망가지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배워서 운동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만요. 요거 한번 볼까요? My breathing. I have as a resistance cue to diaphragmatically breathe. I want to. 그래서 이런 것만 이제 이게 인지하면 쥐뿔도 모른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오케이? 얘네들이 양 옆으로도 같이 느껴져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만약 이렇게 이것만 보고 이제 교육을 해. 그럼 쥐뿔도 모르게 교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 횡격막에 대한 기능도 잘 모르는 상태로. 오케이? 그리고 횡격막에 대한 부분 잠깐만요. 어디 갔냐? 우리 음, 횡격막 움직임 잠깐 보고 갈게요. 이게 이제 안테리어에서 본 모습이고요. 양 옆에서 본 모습, 뒤에서 본 모습. 그치? 이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갈비뼈를 이렇게 양 옆으로도 벌리고 앞 뒤로도 벌리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정상적인 횡격막에 대한 모션입니다. 정상적인.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호흡, 뭐 비싼 호흡을 이렇게 가르치는 애도 있어. 배만 볼록. 이거 복식 호흡이라고 해서 비싼 돈 받고 봤는데 배만 볼록 역행 호흡을 가르치고 있네.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자 트레이너, 그죠?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거 별거 아니지만 이 평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만약에 제 강의가 너무 좋았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만 나오게 하는 호흡은 무슨 트레이너? 이 자 트레이너. 그리고 배만 나오게 하는 필라테스 강사는 자 필라테스. 그렇죠? 우리는 그런 트레이너가 되지 마십시다. 그래서 그런 트레이너가 안 되려면 열심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